오늘도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와 제 지인들이 실제로 겪은 얘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귀신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나한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대중교통 같은 것도 시골들은 한 시간에 한 대 다니고 진짜 저녁 시간만 지나면 다 깜깜하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길이 되게 무서워요. 버스 정류장이랑 저희 집이 조금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밤에 집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엄마가 데리러 와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언니 데리러 간다고 나갔는데 엄마는 안 들어오고 언니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 볼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엄마가 선아야 빨리 수건 갖고 와 휴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가 막 집에 있는 수건이랑 휴지 같은 걸 막 들고서는 차 있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랑 언니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수건에 막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차로 나도 나갔는데 엄마랑 언니가 차의 의자 시트에 피를 닦고 있는 거예요.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엄마 차 앞을 가로막더니 그 사람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차를 세웠는데 요즘 차들은 막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차는 그런 차가 아니었어가지고 어떤 아저씨였는데 엄마 차 문을 열고서는 엄마 차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칼을 맞았다. 칼로 찌른 사람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피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일단 그 사람 막 제발 출발해달라고 하니까 엄마 그거를 출발을 했대요. 근데 엄마 실제로 그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니까 어떤 남자가 저 밖에서 걸어가는데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엄마 차 라이트에 그 칼이 빛이 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로 그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거지? 그 뒷좌석에는 칼 맞은 아저씨가 피 흘리면서 앉아있고. 근데 솔직히 물론 그 아저씨도 피해자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너무 무섭잖아요. 엄마 이제 119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 설명을 한 거죠. 구급차로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 119에서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뭐 칼로 찌른 거면은 뭐 112에다 전화를 해서 먼저 사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전화를 끊고 다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112에서는 근데 일단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차에 이제 태우고 가는 것조차도 엄마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분을 제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가는 게 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저희 동네에도 그 지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골이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 가려고 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지구대는 이제 동네 그 초입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지구대에다가 이분을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 지구대에서 이분을 인계를 받아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서는 가는데 이제 엄마가 이 상태로 언니를 태우러 갈 수가 없잖아.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엄마가 이제 지구대로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가고 있었던 거죠. 지구대까지 가고 있는데 마침 순찰차를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바로 차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순찰차를 손을 흔들어서 세운 거죠. 인계를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정말 아직도 엄마는 그 냄새가 기억난다 할 정도로 살면서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다고. 차 세차값 받아야 되는데 중고로 팔 때 핏자국 있으면 팔기 힘든데 근데 저희 차는 그때 중고로 안 팔고 그냥 폐차할 때까지 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경찰이 이제 몇 번을 엄마한테 조사한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그때 상황 설명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연락 오고 또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도 차에 막 냄새도 나고 아직 피도 다 처리도 안 됐는데 그럼 이거라도 도와주셔라. 어떻게 없애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그건 저희가 도와줄 일이 아닌데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무서운 이야기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 사무실에 옆집에 그 기센 무당 같은 집주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엄마는 출근을 했죠.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 들었냐 여기 동네에서 누가 칼에 맞았다더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할머니 그 사람 갑자기 어젯밤에 제 차 타가지고 제가 그 사람 태워다 줬다.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근데 그게 사실 옆집 추어탕집 주인이라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 할머니 집 그 옆집 식당에 계속 근처에 약간 조폭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엄청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한 게 엄마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도 평소에 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약간 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그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을 부른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조폭들 중에 친구가 있었나 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아저씨의 애인이 할머니 옆집 식당의 주인이랑 바람이 났다 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 식당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분이 만나던 여성분이 이제 그 식당 아저씨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약간 앙심을 품고 그 식당에 자기가 친한 조폭들을 부른 거죠. 그냥 하루 종일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약간 위협을 한 거죠. 무섭게 겁을 준 거죠. 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니까 밤쯤 됐을 때 아예 그 식당 아저씨랑 그 깡패 아저씨랑 둘이서 그냥 면대면으로 술을 먹은 거예요. 식당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죠. 풀자. 둘이 뭐 그렇게 밥인지 술인지 뭐 얘기가 잘 됐대요. 풀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식당 아저씨는 밤이 늦었으니까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폭 아저씨네 동네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차를 태워줬대요. 그 차를 타고 그 아저씨 동네 근처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식당 아저씨를 이제 칼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차를 탈 때에도 분위기 푸는 척 해놓고 칼을 챙겨가지고 그 차 안에서 그 아저씨를 찌른 거예요. 그 식당 아저씨가 칼 맞고서는 뛰쳐내려가지고 막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막 달리던 와중에 엄마의 차를 발견을 한 거죠. 어머니는 무슨 죄를 진짜 그러니까요. 그분도 피해자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살면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우리 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골이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바로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취약한 것 같긴 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2에 전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물론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해서 그런 일도 있겠죠. 두 번째 썰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인이 겪으신 분인데 지인분은 남성분이세요.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빌라에 산 지 한 6개월이 넘으셨대요. 6개월을 사는 동안은 딱히 이 집에 불만이 없으셨대. 빌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층에 집이 두 집이 있어. 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분이 맨 꼭대기 층에 바로 아래층에 살았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네 현관문 앞에 이러고 쪼그리고 배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이분이 근데 체격도 있으시고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남자고 체격이 좋아도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놀라고 무섭잖아요. 누구세요? 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 윗집 사는 사람인데 혹시 이 집에 여자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살거든요. 아니요, 여자 안 사는데요? 저 혼자 사는데요? 근데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여기 앞에 앉아있었다 막 이러면서 말을 그냥 이렇게 횡설수설 하면서 다시 자기네 윗집으로 돌아가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그분이 또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집에 어떤 여자가 사는 것 같은데 앞집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렸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그런 적 없고 저 지금 퇴근해서 모르겠고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찾아온 거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지 말라고. 그분은 이제 층이 다르잖아요. 나는 같은 층에 앞집에 사는데도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저번엔 저희 집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고 계속 이상한 거 물어보시지 말고 돌아가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거죠. 어느 날 이번에는 집에 있었대요. 갑자기 또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남자 2명이서 온 거예요. 할 말 있다고 나와보라고 한 거예요. 또 뭐지 하고서는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 2명이 혹시 아랫집에 사는 여성분한테 집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저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고 오히려 내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또 밑에 층에 살던 어떤 여성분한테 그 윗집 남자가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무서워서 자기 친구 2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층을 돌면서 여자분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앞에 찾아왔냐 이렇게 방어막을 치려고 그 여성분이 부탁을 한 거죠, 친구들한테. 그때 이 지인분은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이 우리 집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집들한테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다 하고 다닌 거야.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도 똑같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랬는데 또 어느 날 이 지인분이 집에서 꼬꼬무를 보고 있었대. 근데 꼬꼬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소름이 돋아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뭔 일이야 하고서는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앞집에 사람 죽은 것 같다고, 지금 비명소리 났다고 막 빨리 나와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문을 이렇게 가로막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지금 이 집에 내내 있었는데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중에 저번부터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비명소리가 들렸다니까? 앞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이 지인분은 그 앞집이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 생활 패턴을 보이잖아요. 뭐 같이 비슷한 데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퇴근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근데 그 앞집에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이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으시대요. 애초에 그 남자가 뭐 사람 비명소리 질렀다 어쨌다 할 때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집에 있을 만한 시간도 아닌데 사람 죽었다고요? 그럼 앞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집에 여자 있죠. 제가 여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분이 아 진짜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잡고 못 들어오게 막 막았대. 그 사람이 막 몸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막 그 지인분이 아 이 사람 여기서 내가 안 막으면 진짜 무슨 일 저지르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가명을 쓸게요. 너 이윤석 아들이지? 너 이윤석 아들인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모르는 여성분의 이름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집에 이윤석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들어오려고 하면서 막 몸싸움을 엄청 한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경찰이 온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너 또 이래? 너 빨리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분의 집에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미 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 지인분은 힘으로 막고 있었는데 근데 그 경찰은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인분한테 먼저 오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 낚아채서 막 끌고 가더니 너 또 이러지? 너 약 안 먹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들어 그 경찰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도 경찰분들한테 그런 신고로 뭔가 잡혀간 적이 있는 건지 그 사람 막 끌고 가길래 그분이 그냥 바로 문을 닫고서는 들어갔대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그 뒤로 그 지인분이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윗집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 또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마주친 거예요. 그냥 빌라 앞에서도 마주친 적도 없고 뭔가 윗집에서 인기척도 없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내려온 적도 없고 경찰분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안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뒤로 아예 건물에서 모습을 감췄다. 근데 그 집에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게 그 사람이 그 층이랑 층간 사이에 맨날 빨래랑 옷이랑 이런 걸 엄청 널어놨대요. 빨래를 널으면 빨래를 걷기도 하고 옷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 빨래나 옷가지나 물건 같은 것들이 지금 한 달째? 한 달 넘게? 안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로 옮겨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윗집에 사는 것도 뻥 아니에요? 아니 윗집에 사는 게 뻥인 것 같진 않아요. 경찰분들이 누가 또 이러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건물 쪽 사람들이나 그 근처 경찰분들이나 인지돼 있던 상황이었던 게 살짝 찜찜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가 그 일들이 한 2주 내로 다 일어났다가 끝난 거였거든요. 만약에 나 진짜 내가 혼자 사는데 남자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헛소리 한다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 진짜 이 얘기 근래에 들은 것 중에 진짜 제일 무서웠어. 저도 나가려고 문 열었는데 윗집 남자가 현관문 옆쪽에 서 있었어요. 인터폰으로 딱 안 보이는 곳으로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 배달 음식 기사가 문 앞에 서 있던 적이 5분 정도 저 얼마 전에 이런 적 있었어요. 음식 도착하면 똑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어가지고 한 3분 뒤에 나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배달기사 얼굴이 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저 완전 소리 질렀어요. 엄마 깜짝아 이러는데 이러면서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 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쿠팡도 와 있고 그 음식 배달도 와 있었어가지고 전 그때는 음식분이 먼저 왔다 가시고
후팡분이 그 다음에 왔다가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썰은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야, 나 어제 술 먹고 택시 탔는데 내가 어제 술 취해서 잠들어가지고 나 지금까지 까먹고 있다 갑자기 샤워하면서 생각났는데 나 어제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엥?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제 친구가 그때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일이 끝나고 상암 쪽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카카오 택시를 안 잡고 그냥 바로 눈앞에 택시가 있었대. 이제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내 친구 집이 목동이었어. 그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약간 뜨문뜨문 잠이 든 거야. 택시에서 조금 돌아가네?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이제 걔네 집으로 가는 목동 오거리에서 신호가 걸렸대. 오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걔네 집이었던 거야. 이제 내릴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거기서 직진을 안 하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거야. 근데 좌회전을 하면은 아예 길이 달라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걔네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좌회전을 꺾더니 갑자기 기사가 이거는 사람을 너무 죽여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 친구한테. 그 택시는 내 친구 집이랑 멀어지고 있어. 계속 그 말을 중얼중얼 한 거야. 저 진짜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때 엄청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 주 6일에 새벽 5시 출근을 하고 있었대. 걔가 그때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는데 술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걔가 거기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겁을 안 먹은 거야. 방송국에서 너무 시달리고 있을 때여가지고 자기도 내면에 분노가 너무 많을 때였대. 그래가지고 걔가 기사님 저도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네? 이렇게 한 거야.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친구가 저는 이게 협병인 것 같아가지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혈자리를 뚫으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이게 뭐지 싶을 거 아니야. 못 먹어야 되는데 막 진짜 술 취해가지고 그니까요. 그거 한의원 가셔야 돼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기사님도 한의원 가보세요. 저도 한의원 가려고요. 그 혈자리를 뚫어야 돼요. 이러면서 내 친구가 그 사람한테 엄청 훈계를 한 거야. 그거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러더니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내 친구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손님 얘기 들으니까 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내 친구 집 앞에 그냥 내려준 거야. 그거를 깨가지고 와씨 나 어제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근데 만약에 너가 거기서 막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 죽었을 것 같아. 자기가 그 사람이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때 그 뒤로 한의원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의원 안 갔대. 그 사람은 한의원 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테라피까지 해줬는데 택시비 겁나 많이 뜯겼다면서. 한의원 바이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역시 직장인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함부로 그렇게 겁줄 수 없다니까. 직장인들은 제일 무서운 게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친구는 그 뒤로는 무조건 카카오 택시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카택을 타면 뭐 다 100%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이 남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